남편한테는 20만 원으로 안내했는데 아내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30만 원이라 바가지 쓰었더니 걸려버렸습니다. 혹시 차 수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센터 가면 불안하시죠? 이거 원래 이 가격 맞아? 나 지금 바가지 쓰는 거 아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것저것 뜯어보지? 그거요. 맞습니다. 바가지 맞으신 겁니다. 제가 그 짓을 했으니까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카센터 했습니다. 이름도 거창하게 성실카센터였습니다. 40대까지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단골도 250명 넘었습니다. 월 500씩 벌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성실했습니다. 안 고쳐도 되는 건 안 고쳤습니다. 이건 내년에 오세요 이랬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50 넘으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공임나라가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비소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받아. 모르는 사람한테? 여자한테? 어차피 몰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자분이 오시면 더 받았습니다. 차 모르는 것 같으면 더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싼 거예요 하면서요. 다른 데 가면 더 받아요 하면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전화했습니다. 에어컨 수리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며칠 뒤 아내분이 직접 차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부인 줄, 같은 차인 줄. 30만 원이요. 그날 저녁 그 집 부부가 싸웠습니다. 여보, 20만 원이라며? 30만 원 냈는데? 뭐? 10만 원이나 차이나? 나 바가지 쓴 거야? 다음 날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XX카센터 바가지 주의. 남편한테는 20만 원, 아내한테는 30만 원. 여자라고 호구로 보나? 절대 가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15,000. 댓글 300개. 공유 200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단골이 떠났습니다. 30년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동네 카센터가 망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는 바가지 안 쓰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안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수리비 10만 원을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부산에서 카센터를 30년 했습니다. 이름은 성실카센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성실은커녕 사기꾼이 됐으니까요. 22살에 정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랑 동생 둘 키우셨습니다. 대학? 그런 거 생각도 마라. 기술 배워라.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기술이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배울까 고민했습니다. 용접, 전기, 자동차? 선배 소개로 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구포에 있는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사장님 이름은 김 사장님.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말은 적은데 손은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만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닦고, 공구 정리하고, 부품 나르고, 커피 타고, 담배 사오고,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 30만 원,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20만 원 드리고
10만 원으로 버텼습니다. 야, 이리 와봐. 어느 날 김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거 봐라. 오일 빼는 거야. 네. 저 밑에 볼트 보이지? 저거 풀면 돼. 네. 해봐. 처음으로 차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렌치를 잡고 볼트를 풀었습니다. 그렇지. 천천히. 오일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쫙 빠졌습니다. 잘했어. 다음에 또 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켜줬습니다.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환, 필터 교체, 손에 기름때가 배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졌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검은 때가 박혔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기름밥 먹는다는 거구나. 3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분해, 미션 수리, 에어컨 정비, 전기 배선, 용접도 조금. 손이 빨라졌습니다. 감이 생겼습니다. 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덜컹덜컹 소리 나요. 서스펜션이네요. 부싱 갈아야겠어요. 시동 걸 때 끼익 소리 나요. 벨트 늘어났네요. 교체하면 돼요. 가속할 때 힘이 없어요. 점화 플러그 확인해 볼게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김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야, 너 손 좋다. 센스 있어.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잘 되겠다. 독립해도 되겠어.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야. 넌 된다.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26에 군대 갔습니다. 자동차 정비 특기로 갔습니다. 군에서도 차 고쳤습니다. 지프, 트럭, 장갑차. 군용 차량은 민간 차량이랑 달랐습니다. 더 투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단순했습니다. 야, 너 손 좋다. 정비병 중에 제일이야. 군에서도 칭찬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가게로요. 왔나? 네.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다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월급이 좀 올랐습니다. 50만 원. 2년 더 다녔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사는 처자였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카센터에서 일해요. 자동차 고쳐요. 아, 기술자시구나. 네. 손에 기름때가 안 지워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금에 검은 때가 박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손이 이래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술 있으면 어디 가서 안 굶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셔요. 기술자가 최고라고. 그 말이 좋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32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민이.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거 사줄게. 응애. 아이 얼굴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가게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독립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신세 졌는데? 아니야. 이제 너도 사장 해야지. 충분히 됐어. 감사합니다. 어디서 할 거야? 사상구 쪽 알아보고 있어요. 공단 근처요. 그래. 거기 좋겠다. 차 많이 다니니까.
김 사장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했습니다. 잘해라. 정직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손님 속이면 안 돼. 결국 다 돌아온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 30년 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35에 독립했습니다. 구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상구 괴법동 공단 근처였습니다. 트럭, 화물차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좋겠다. 차가 많이 다니니까 가게를 얻었습니다. 40평짜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시설을 갖췄습니다. 리프트 2대, 중고로 샀습니다. 공구 세트, 300만 원짜리, 에어컨 충전기, 용접기, 컴프레서, 기타 장비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아둔 돈 1,500만 원, 나머지는 은행 대출, 간판을 달았습니다. 성실카센터. 왜 그 이름을 지었냐고요? 정말 성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손님한테 정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정비소 되기 싫었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이 귀에 남았습니다. 손님 속이면 안 돼. 결국 다 돌아온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수리비를 지키는 작은 경계심이 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차가 많이 늘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이카 시대라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차가 귀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차 있었습니다. 택시,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현대, 기아, 대우, 국산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차 사자. 마누라 차도 사야지. 차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밟으면 끽끽 소리 나요. 어디 봅시다. 패드 다 달았네요. 갈아야 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더워 죽겠어요. 가스 빠졌나 봐요. 충전하면 돼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배터리 확인해 볼게요. 아, 방전됐네요. 하루에 10대, 15대씩 받았습니다. 손이 모자랐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후배 정비사 2명. 월급 80만 원씩 줬습니다. 세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안 고쳐도 되는 건 안 고쳤습니다.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갈아야 해요? 아니요. 이건 아직 멀쩡해요. 내년에 오세요. 진짜요? 네. 돈 아끼세요.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데는 이것저것 다 갈라고 하던데 여기는 왜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건 안 해요. 손님 돈이잖아요. 와, 양심적이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입소문이었습니다. 괴법동에 성실카센터 있는데 거기 가봐. 사장님이 기술도 좋고 양심적이야. 바가지 안 씌워. 진짜야. 안 해도 되는 건 안 한대. 돈 아끼라고. 단골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첫 해월 매출 8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대출 갚고 남았습니다. 둘째 해월 매출 1,000만 원. 순이익 400만 원. 셋째 해월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500만 원.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겠다. 응. 열심히 하면 되더라. 당신 진짜 대단해. 뭘?
손님들이 잘 와주셔서 그렇지. 집을 샀습니다. 구포에 24평 아파트. 그때 7천만 원 줬습니다. 대출 5천만 원 받고 2천만 원 현금. 우리 집이다. 아들 정민이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3살이었습니다. 정민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집. 행복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센터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차가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차 2대 있는 집도 생겼습니다. 남편 차, 아내 차, 심지어 자녀 차까지. 정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잘 됐습니다. 단골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연락처 수첩에 빼곡하게 적혔습니다. 이름, 차종, 연락처, 특이사항. 정민 아빠 차 SMO, 오일 합성유, 괴법동 김사장 그랜저, 담배 피움, 사상시장 박사장 봉고, 화물 많이 실음, 미용실 이사장 마티즈, 단거리만 다님. 단골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일 교환식이 되면 슬슬 왔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오셨어요. 오일이요? 네. 3,000킬로 됐어요. 예약 안 해도 되죠? 그럼요. 앉아 계세요. 커피 드릴겨? 커피 대접하고 차 키 받아서 리프트에 올리고 오일 빼고 필터 갈고 새 오일 넣고 간단한 점검하고 30분이면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오일 교환 5만 원이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당연하죠. 여기밖에 안 와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20대씩 받았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이익 500만 원. 500만 원이면 그때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일 때였습니다. 저는 2배 넘게 벌었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막내 직원 이름은 영수. 25살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성실했습니다. 영수야, 넌 잘 되겠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가게도 넓혔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텄습니다. 40평에서 60평으로. 리프트도 4대로 늘렸습니다. 2대 더 샀습니다. 중고로 700만 원. 투자가 많이 들었지만 금방 뽑았습니다. 일이 그만큼 많았으니까요. 2005년쯤이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순이익 700만 원. 아내가 가게에 와서 장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많이 벌어? 응. 요즘 좀 잘 돼. 대단하다. 당신 진짜 대단해. 뭘?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당신이 잘하니까 손님이 오는 거지. 아들 정민이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전교 20등 안에 들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가면 뭐 할래? 뭘 하고 싶은데? 컴퓨터 배우고 싶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그게 뭐야? 코딩. 앱 만들고 게임 만들고. 아, 그런 거. 요즘 그게 좋다더라. 응.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래. 좋아.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내가 정비사 하길 바라지 않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시대가 바뀌었어. 진짜? 응. 아빠 시대랑 다르잖아. 너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데 가.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뭘? 아빠가 열심히 벌 테니까 걱정 마.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도 벌고
아들도 잘 크고 단골도 많고 직원들도 좋고 인생이 다 풀린 것 같았습니다. 2012년 정민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컴퓨터공학과. 아빠, 나 서울 간다. 그래,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 응. 학비 많이 들어서 미안해. 미안하긴.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 건강해. 무리하지 마. 아들이 떠나니까 허전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냈구나. 등록금 한 학기 500만 원, 생활비 한 달 100만 원, 1년에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카센터가 잘 되니까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2015년 가게 운영 20년 차, 월 매출 2,800만 원, 순이익 600만 원. 오래 하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습니다. 정비 실력도 최고였습니다. 모르는 차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카센터였습니다. 단골들이 자식들까지 데려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딸이 차 샀어요. 여기 다니라고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만 믿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2세 단골까지 생겼습니다. 30년 단골 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사장님, 저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다녔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네. 할아버지가 여기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고마워. 할아버지는 잘 계시고 뿌듯했습니다. 3대가 다니는 카센터. 신뢰를 쌓았구나.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제가 52살이 됐습니다. 가게 운영 21년 차.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카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비소, 공임나라, 타이어뱅크, 오토오아시스, 스피드메이트. 간판이 번쩍번쩍한 데가 늘어났습니다. 깔끔한 유니폼 입은 직원들, 정리된 대기실, 무료 커피, 공임 투명 공개, 정찰제 시스템, 바가지 없는 정비소, 전국 어디서나 동일 가격.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슬슬 거기로 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에 공임나라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래요? 거기 가격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벽에 크게. 그래요? 오일 교환 3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는 5만 원 받잖아요. 왜 차이 나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좋은 오일 쓰니까요. 아, 그래요? 어떤 오일인데요? 합성유요. 거기는 광유 쓸걸요. 아, 그럼 괜찮네요. 그 손님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와서 공임나라를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가격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동일 가격, 공임 정찰제, 작업 과정 투명 공개, CCTV로 작업 확인 가능.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일 교환 3만 원, 브레이크 패드 교환 3만 원, 에어컨 필터 교환 만 원, 타이어 교체 만 원, 에어컨 가스 충전 5만 원. 저렴했습니다.
제가 받는 것보다 2, 30% 쌌습니다. 이거 어떻게 경쟁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카센터 선택하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많았습니다. 동네 카센터 vs 프랜차이즈 어디가 나을까? 자동차 정비 바가지 안 쓰는 법, 카센터 호구 탈출 가이드. 영상을 봤습니다. 동네 카센터는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해봐야 안다고 해요.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공임나라 같은 데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투명하죠. 바가지 걱정 없어요. 댓글도 봤습니다. 맞아요. 동네 카센터 믿으면 안 돼요. 저 당했어요. 오일 교환하러 갔다가 30만 원 나왔어요. 여자라고 바가지 씌우더라고요. 이제 공임나라만 가요. 마음이 싸했습니다. 저도 저런 짓 한 적 있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여자 손님이 오면, 차 모르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받은 적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싼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더 받아요. 이러면서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때는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800만 원이었던 게 2,500만 원, 2,200만 원. 단골들이 하나둘 빠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가격 비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에어컨 가스 충전 얼마예요? 8만 원이요. 다른 데는 5만 원이던데요. 저희는 좋은 가스 쓰니까요. 어떤 가스요? 저. 냉매요.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안 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가격 비교 다 하고 왔습니다. 평점 보고 왔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봤는데 평점이 낮던데요. 아, 그건 악성 리뷰가 있어서요. 그래요? 왜요? 경쟁 업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튜브였습니다. 자동차 정비 바가지 씌우는 수법 TOP5. 카센터 호구 안 당하는 법. 이것만 알면 정비소에서 안 털린다. 여자분들 카센터 갈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였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오일을 교체해 봐야 안다고 해요. 이러면 도둑놈이에요. 100%요. 하나 고치러 갔는데 이것저것 다 뜯어놓고 조립할 때 볼트 안 끼우는 데도 있어요. 다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바가지 씌워요. 여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차 모르는 것 같으면 2배로 받아요. 남편 데려가세요. 아니면 가격 먼저 물어보세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맞아요. 저 당했어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바가지 씌우더라. 카센터 절대 안 감. 유튜브 보고 자가 정비해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직접 해요. 공임나라로 가세요. 거기는 투명해요. 또 다른 댓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카센터들이 자업자 득임. 그동안 얼마나 바가지 씌웠으면 이제 손님이 현명해진 거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찔렸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가끔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2,200만 원, 2천만 원, 1,800만 원. 순이익도 떨어졌습니다. 600만 원에서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러다 망하겠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어떡하지? 직원 월급은 줘야 하는데, 월세는 내야 하는데, 대출 이자도 있는데, 아들 등록금도 보내야 했습니다. 한 학기 500만 원, 생활비 한 달 100만 원. 정민이한테 돈 없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장사가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공임나라 같은데 생겨서. 손님이 빠져. 그래? 어떡하지? 걱정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단골들 있잖아. 버티면 되지. 단골도 줄고 있어. 왜?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 보고 가격 비교해. 우리가 비싸대. 그럼 가격 낮춰. 낮추면 남는 게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안 남았습니다.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안 왔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제일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15년 같이 일했습니다. 사장님, 왜? 저 다른 데로 가려고요. 뭐? 공임나라에서 스카웃 왔어요. 월급 더 준대요. 얼마? 350만 원이요. 저는 300만 원 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올려줄게. 사장님, 죄송해요. 거기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여기 요즘 손님도 없고 불안해요. 오래 모셨는데 죄송해요. 영수가 나갔습니다. 15년 같이 일한 직원이 한마디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더 받아. 모르는 사람한테? 어차피 모르는데 뭘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안 그러면 망해.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성실카 센터야. 정직하게 해야지. 김 사장님도 그러셨잖아. 손님 속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받자. 망하면 어떡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아들 등록금 보내야지. 직원 월급 줘야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SUV를 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서요. 어떻게 이상해요? 밟으면 끽끽 소리 나요. 아, 패드가 닳았나 보네요. 볼게요. 차를 봤습니다. 패드가 닳았습니다. 교체하면 됐습니다. 부품비 5만 원, 공인비 3만 원, 원래 8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 차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보닛 좀 열어주세요. 보닛이요? 어떻게 여는 거예요? 보닛도 못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 빨간색 통은 뭐예요? 냉각수통이요. 아, 냉각수. 음료수인가요? 냉각수가 음료수인 줄 알았습니다. 호구였습니다. 제 기준에요.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더 받아. 어차피 몰라.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정직하게 하자. 하지만 지갑이 생각났습니다. 텅 빈 장부가 생각났습니다. 조금만. 저는 말했습니다. 손님, 패드만 문제가 아니네요. 네. 디스크도 좀 마모됐어요. 같이 갈아야 안전해요. 아, 그래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브레이크가 안 들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디스크는 멀쩡했습니다. 얼마예요? 패드 교환 8만 원, 디스크 교환 10만 원,
합쳐서 18만 원이요. 원래 8만 원짜리를 18만 원으로 불렀습니다. 1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 비싸네요. 안전이니까요. 싸게 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주세요. 그 여자분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작업은 패드만 갈았습니다. 디스크는 안 건드렸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영수증에는 디스크 교환이라고 썼습니다. 안 한 작업을 한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하는 짓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자분이 나갔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10만 원. 가짜로 번 10만 원.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맞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10만 원이 이렇게 쉽게 벌리네? 모르잖아. 저 사람이 한 번만 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들킵니다. 들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티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호구인지 알았습니다. 차 타고 들어오는 순간 알았습니다. 호구의 특징. 첫째, 차에 대해 모릅니다. 보닛을 못 엽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엔진룸을 보면 멍해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서스펜션이요? 그게 뭐예요? 둘째, 질문을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도 갈아야 해요 하면 그냥 네 합니다. 왜요? 꼭 필요해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가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비교를 안 합니다. 셋째, 여자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랬습니다. 남자보다 차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정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넷째, 바쁜 사람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 꼼꼼히 못 보는 사람, 영수증도 안 보고 가는 사람. 얼마예요? 네, 결제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 다섯째, 단골이 아닌 사람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 지나가다 들른 사람, 다시 안 올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 편하게 더 받았습니다. 단골한테는 안 그랬습니다. 단골한테 바가지 씌우면 들킵니다. 오래 다니면서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번에는 2만 원이었는데 이럽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조금씩 더 받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격을 애매하게 말합니다. 얼마예요? 봐야 알아요. 차마다 달라요. 일단 맡기세요. 열어보고 나서 말합니다. 작업 다 해놓고 말합니다. 여기도 문제네요. 이것도 갈았어요. 아, 그래요? 총 3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2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해놨으니까 거절도 못합니다. 둘째, 안 해도 되는 걸 합니다. 에어컨 가스 충전하러 왔어요. 네. 잠시만요. 가스 충전하고 슬쩍 다른 것도 봅니다. 다른 것도 만집니다. 손님, 와이퍼도 갈아야겠어요. 다 달았어요. 아, 그래요? 비 올 때 좀 그렇긴 했는데. 그러시죠? 갈아드릴까요? 그럼 해주세요. 에어컨 필터도 더럽네요. 냄새 안 나세요? 냄새요? 약간 나긴 하는데.
필터 더러우면 냄새 나요. 같이 갈아 드릴까요? 그럼 해주세요. 가스 충전만 하면 5만 원, 와이퍼 2만 원, 에어컨 필터 2만 원, 합쳐서 9만 원. 와이퍼는 아직 쓸만합니다. 필터도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럽다고 하면 갈게 됩니다. 냄새 난다고 하면 갈게 됩니다. 셋째, 부품값을 부풀립니다.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해요. 얼마예요? 부품값 8만 원, 공임 3만 원 해서 11만 원이요. 실제 부품값은 5만 원입니다. 3만 원을 더 붙였습니다. 부품값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넷째, 공임을 부풀립니다. 이 작업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요? 보통 2시간 걸려요. 공임이 좀 나와요. 얼마나요? 공임만 10만 원이요. 실제로는 1시간이면 됩니다. 공임 5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2배로 말합니다. 다섯째, 여자 손님한테 더 받습니다. 남자가 전화하면 에어컨 수리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여자가 전화하면 에어컨 수리 얼마예요? 봐야 알아요. 차마다 달라서요. 일단 오세요. 와서 보고 나서 30만 원이요. 같은 작업인데 10만 원 더 받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야. 바쁜 사람은 비교 안 해.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다시 올랐습니다. 1,800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 2,200만 원, 2,500만 원.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500만 원, 650만 원.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아들한테 용돈도 더 보냈습니다. 정민아, 이번 달 50만 원 더 보냈어. 아빠, 왜?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요즘 좀 벌어. 고마워, 아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성실카 센터인데 정직하게 한다면서 이게 맞나? 김 사장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니까 계속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더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50,000원, 100,000원 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어차피 모르는데 다들 이렇게 해.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하면 손해야. 공임나라한테 뺏긴 거 메워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매출은 유지됐습니다.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잘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양심? 무뎌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다 이러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도끼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화창했습니다.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커피 마시면서 손님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성실카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요. 아, 네. 에어컨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자 같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안 나와요? 바람은 나와요?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한 게 안 나와요. 아, 그럼 가스가 빠졌거나 컴프레서 문제일 수 있어요. 수리하면 얼마 정도 해요? 가스만 빠진 거면 충전하면 되니까 5만 원이요. 컴프레서 문제면 좀 더 나가요. 컴프레서면 얼마예요? 한 20만 원 정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이런 전화 하루에 10통씩 왔으니까요. 가격만 물어보고 안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수첩에 메모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사흘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좀 바쁜 날이었습니다. 주중에 못 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10시쯤 아반떼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흰색 아반떼 AD 2018년식 정도로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여자분이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요. 아, 네. 에어컨이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사흘 전 전화 생각은 안 났습니다. 목소리가 다르니까요. 남자랑 여자니까요. 어떻게 안 나와요? 바람은 나오는데 안 시원해요. 미지근해요. 아, 가스가 빠졌나 보네요. 볼게요. 차를 봤습니다.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충전하면 됐습니다. 5만 원짜리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여자분을 봤습니다. 차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닛 열어달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안에 레버 있어요. 제가 열게요. 질문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바빠 보였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네, 금방 할게요. 호구였습니다. 제 기준에요. 3년간 쌓인 경험에요.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더 받아. 어차피 몰라. 바빠서 꼼꼼히 못 봐. 여자잖아. 차 몰라. 저는 말했습니다. 손님, 가스만 문제가 아니네요. 네. 컴프레서도 좀 이상해요.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큰 문제예요? 위험한 건 아닌데 방치하면 에어컨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고쳐야죠. 시간 좀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괜찮아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컴프레서는 멀쩡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가스만 충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가스만 충전했습니다. 컴프레서는 안 건드렸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천천히 보냈습니다. 다른 차 봐주고 커피 마시고 1시간 뒤 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가스 충전하고 컴프레서 점검하고 부품 일부 교체하고 해서 30만 원이요. 30만 원. 원래 5만 원짜리 작업이었습니다. 25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30만 원이요? 좀 비싸네요. 컴프레서가 문제였어서요. 부품도 좀 갈았고요. 아, 그래요? 다른 데 가셨으면 더 나왔을 거예요.
50만 원도 받는 데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싸게 해주신 거네요? 네. 단골 되시라고.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에어컨 수리 마이너스 30만 원. 그렇게만 썼습니다. 상세 내역은 안 썼습니다. 쓰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요. 여자분이 영수증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세히 안 봤습니다. 바빠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30만 원. 원가 5만 원. 순이익 25만 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벌었어. 그래? 잘 됐네? 응. 오늘 좀 바빴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각 그 여자분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 차 고쳤어? 응. 에어컨 수리했어. 얼마 들었어? 30만 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30만 원? 응. 컴프레서가 문제였대. 컴프레서?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 저번에 전화했을 때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뭐? 20만 원? 응. 컴프레서 문제여도 20만 원이라고 했어. 어? 근데 30만 원 받았는데. 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야? 어디야 그 카센터? 괴법동에 있는데. 성실카센터. 성실카센터? 이름 좋네. 근데 왜 가격이 달라? 몰라. 뭐가 다른 거야? 남편이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수증 줘봐. 여기. 영수증을 받습니다. 에어컨 수리 마이너스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세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역이 없잖아. 그러네. 뭘 고친 건지도 안 썼네. 몰랐어. 그냥 받았지.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거 바가지 맞은 거야. 진짜? 당연하지. 나한테는 20만 원이라고 해놓고 당신한테는 30만 원 받았잖아. 왜 다르게 받아? 여자니까 그런 거지. 모를 거라고. 뭐? 여자라고? 아내도 화가 났습니다. 여자라고 바가지 씌워? 나 호구로 본 거야? 그렇지. 진짜 짜증나네. 부부가 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데는 혼내줘야 해.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야지. 인터넷? 응.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안 당하지. 남편은 블로그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블로그였습니다. 구독자가 꽤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 자동차 리뷰도 쓰고 정비 팁도 쓰고 카센터 리뷰도 쓰는 블로그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 괴법동 성실카센터 바가지 주의 마이너스 남편한테는 20만 원, 아내한테는 30만 원.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에어컨 수리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컴프레서 문제여도 2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접 가니까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작업인데 10만 원 차이. 왜 다르게 받았을까요? 여자라서요. 차 모르니까 호구로 본 겁니다.
영수증에는 내역도 없었습니다. 뭘 고친 건지도 안 써줬습니다. 이런 카센터 절대 가지 마세요. 성실 카센터? 성실은 무슨 사기 카센터입니다. 사진도 올렸습니다. 영수증 사진, 가게 외관 사진, 구글 지도에서 캡처, 간판 사진, 역시 캡처, 네이버 지도 스크린샷, 성실 카센터, 사상구 계법동 XX번지, 전화번호 51-XXX-XXXX 다 공개했습니다. 글 끝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이 글이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손님 기다렸습니다. 10시 손님이 안 왔습니다. 11시 손님이 안 왔습니다. 12시 손님이 안 왔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바쁜 날이었습니다. 주중에 못 오는 분들이 몰렸습니다. 10시면 벌써 두세 대는 들어와야 했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점심 먹고 돌아왔습니다. 1시, 2시,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2시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직원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괴법동 성실카센터 바가지 주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남편한테는 20만 원, 아내한테는 30만 원. 여자라고 호구로 본 겁니다. 이런 카센터 절대 가지 마세요. 성실 카센터? 사기 카센터입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벌써 100개가 넘었습니다. 헐, 진짜 나쁘다. 여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도 비슷하게 당한 적 있어요. 이 글 공유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성실 카센터? 성실은 개뿔. 동네 카센터 다 저래요. 도둑놈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자업자득이다. 공유가 됐습니다. 카페에도 올라왔습니다. 사상구 맘카페. 성실카센터 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바가지 씌웁니다. 자동차 동호회. 또 나왔네. 양아치 카센터. 부산 지역 커뮤니티. 괴법동 성실카센터 주의보.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원글 조회수 5천. 공유된 글까지 합치면 15,000.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거기서 당했어요. 저번에 이상하게 비쌌는데? 저도요. 안 해도 되는 거 하라고 했어요. 거기 사장 인상도 안 좋아요. 일 대충 해요. 볼트 안 끼우고 돌려줬어요. 다신 안 갑니다. 없던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안 한 일도 썼습니다. 거기 부품 가짜 쓴다더라. 중고 부품 새 거라고 속인다더라. 폐오일 안 빼고 위에만 부어준다더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제 가게는 인터넷에서 악덕 카센터가 됐습니다. 사기꾼 소굴이 됐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봤습니다. 평점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별 4.5였습니다. 20년 쌓은 리뷰였습니다. 하루 만에 별 2.3으로 떨어졌습니다. 별 하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20개씩. 바가지 최악. 절대 가지 마세요. 성실? 웃기지도 않네. 여자 손님 무시합니다. 호구 잡는 카센터.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월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단골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공단에서 공장 하시는 분.
20년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인터넷에 글 봤어요. 아, 그게 사실이에요? 남편한테는 20만 원, 아내한테는 30만 원 받은 거요? 그게 오해가 있어서요. 오해? 작업 내용이 달랐어요.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블로그 쓴 사람이 잘 몰라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나도 바가지 쓴 거예요? 20년 다녔는데 나한테도 그랬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실망이에요. 30년 다녔는데 김 사장님, 앞으로 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 난리던데요. 저도 바가지 쓴 거예요? 다른 데 다닐게요. 다신 안 갑니다. 실망입니다. 단골들이 떠났습니다. 30년 단골이, 20년 단골이, 하루아침에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또 욕먹을까봐. 화요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3대, 수요일, 2대, 목요일, 1대, 그것도 인터넷 모르는 어르신, 동네 할아버지. 사장님, 나 오일 갈러 왔어. 아, 네. 어서 오세요. 요즘 왜 이렇게 한산해? 장사 안 돼? 네. 좀 그래요. 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요. 금요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사장님, 왜? 저희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손님이 없는데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줄 거야. 걱정 마. 사장님, 저희도 뉴스 봤어요. 사실이에요? 바가지 씌운 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 200만 원. 원래 일주일이면 500만 원은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 반의 반도 안 됐습니다. 월세 150만 원. 직원 인건비 4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기타 100만 원. 지출 700만 원. 매출 2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망했다.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일요일, 글 올린 사람한테 연락했습니다. 블로그에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카센터 사장입니다. 글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글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30년 했는데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탑장이 왔습니다. 내릴 생각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바가지 씌웠을까요? 뿌린 대로 거두세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망하게 생겼어. 뭐?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글 떴어. 바가지 씌운다고. 바가지? 내가 그랬어. 손님한테 더 받았어. 당신이? 돈이 안 되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무서웠어.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성실카센터잖아. 정직하게 한다면서. 나도 몰라. 욕심이 났어. 무서웠어. 욕심? 그래서 사기를 쳐? 사기는 아니고
사기지. 안 한 작업 했다고 받은 거잖아. 그게 사기지. 결국 그래서 망하게 생겼네. 욕심 부리다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전부 다 맞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500만 원, 순이익 마이너스 200만 원, 적자 직원 2명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사장님, 다른 데 알아봐. 내가 추천서 써줄게.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400만 원, 적자 300만 원, 직원 1명 더 내보냈습니다. 미안해. 사장님, 15년 일했는데.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저 혼자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300만 원, 월세도 못 냈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언제까지? 다음 달에는 낼게요. 2달째야. 빨리 내.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2021년 말 30년 운영한 성실카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성실카센터. 그 간판 30년 전에 달았습니다. 정직하게 하겠다고, 손님 안 속이겠다고. 그 다짐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판 내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김 사장님, 손님들한테 미안해. 나한테도 미안해. 혼자 울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감정 빼고 숫자로만 보면 더 명확합니다. 바가지 씌우기 전 2016년 월 매출 2,200만 원, 순이익 500만 원, 연순이익 6천만 원, 단골 250명, 신뢰도 최상, 네이버 평점별 4.5, 3대가 다니는 카센터, 바가지 씌우기 시작,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월 매출 2,500만 원, 순이익 650만 원, 연순이익 7,800만 원, 4년 동안 더 번 돈, 연간 1,800만 원 추가, 4년이면 7,200만 원, 7,200만 원, 바가지로 번 돈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4년 동안 7,200만 원 더 벌었으니 나쁘지 않네? 하지만요, 입소문 난 후 2021년 월 매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추락, 순이익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매달 적자, 석 달 버텼습니다. 적자 750만 원, 직원 3명 내보냈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 더 이상 못 버텼습니다. 폐업, 시설 처분, 리프트 4대, 원래 3천만 원짜리, 중고로 1,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 1,800만 원, 공구, 장비, 원래 1,000만 원짜리, 중고로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 500만 원, 에어컨 충전기, 컴프레서 등, 원래 500만 원짜리, 중고로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 300만 원, 보증금 돌려받았습니다. 1,000만 원, 다행히 집주인이 돌려줬습니다. 권리금? 없었습니다. 망하는 카센터 누가 사요? 인터넷에 욕먹는 카센터 누가 사요? 계산해 봤습니다. 바가지로 번 돈 4년간 7,200만 원, 입소문 후 손해 적자 75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시설 손실 2,600만 원, 권리금 손실 1,000만 원, 총 손해 4,650만 원, 7,200만 원 벌었다가 4,650만 원 잃었습니다. 순이익 2,550만 원. 괜찮아 보이죠? 결국 2,500만 원은 벌었네. 나쁘지 않네. 하지만요.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바가지 안 씌웠으면 어땠을까요? 정직하게 계속했으면 단골 유지, 신뢰 유지, 평점 유지, 월 순이익 500만 원, 4년 반이면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실제로 번 돈 2,550만 원, 차이가 얼마예요? 2억 4,450만 원, 2억 넘게 손해본 겁니다. 더 계산해 볼까요? 지금도 계속했으면 앞으로 10년, 매년 6천만 원, 총 6억, 은퇴할 때까지 20년, 12억,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7,200만 원 더 벌려고 평생 먹거리를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계산. 30년 쌓은 신뢰. 얼마짜리일까요? 단골 250명. 1인당 연간 30만 원 매출. 연간 7,500만 원. 이걸 10년 유지하면 7억 5천만 원. 20년 유지하면 15억. 3대가 다니는 카센터.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오는 단골. 평생 가치.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입니다. 저는 수십억짜리 자산을 7,200만 원에 팔아넘긴 겁니다. 아니, 팔아넘긴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스스로 불태운 겁니다. 더 비참한 건요. 저만 망한 게 아닙니다. 직원 4명, 30년, 20년, 15년 같이 일한 직원들 다 내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미안해. 다른 데 알아봐. 30년 일했는데요. 60 다 됐는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직원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직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인생 망친 거 하나로 모자라 남의 인생까지 망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62. 카센터는 접었습니다. 다시 열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성실 카센터 사장, 바가지 카센터, 사기꾼, 여자 손님 차별하는 카센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다른 곳에서 카센터 해볼까? 못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누가 와요? 다른 업종? 62에 뭘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차만 고쳤는데 다른 건 할 줄 모릅니다. 아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서울 올라와. 내가 모실게. 아니야. 내 인생 살아. 아빠 때문에 대학 가고 취직한 건데. 그래도 안 돼. 짐 되기 싫어. 아빠.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들한테 바가지 씌운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자리 알아볼까? 뭘? 경비라도. 요즘 경비 많이 뽑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연금만으로 안 되잖아. 경비. 30년 사장 하다가 경비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요즘 경비 면접 보러 다닙니다.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
주차장 경비 아직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안 맞는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고, 다음에 연락드릴 거? 그 말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이력서 넣고 있습니다. 매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가지를 왜 씌웠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벌려고 결국 다 잃었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35년 전 독립할 때 해주신 말씀. 손님 속이면 안 돼. 결국 다 돌아온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35년 후에 증명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동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들으세요.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당장은 돈이 됩니다. 10,000원, 10만원 더 벌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성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통납니다.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때 모든 걸 잃습니다. 요즘 세상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옵니다.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 네이버 리뷰, 카카오 리뷰, 구글 리뷰. 한 사람만 글 써도 10,000명이 봅니다. 공유되면 10만 명이 봅니다. 입소문은 순식간입니다. 좋은 소문은 천천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번개처럼 퍼집니다. 30년 쌓은 신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의 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절대 예외 없습니다. 정직이 정답입니다.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을 투명하게 하세요. 얼마예요?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세요. 봐야 알아요는 도둑놈 소리입니다. 댓글에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붙이세요. 공임나라처럼 벽에 크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손님이 믿습니다. 의심 안 합니다. 그래야 단골이 됩니다. 둘째,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여자라고 다르게 받지 마세요. 노인이라고 다르게 받지 마세요.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받지 마세요. 요즘 다 압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다르게 받으면 무조건 들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저처럼요. 셋째,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이것도 갈아야 해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하세요. 한 번 속이면 끝입니다. 2번 다시 안 옵니다. 그리고 10명한테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마라. 바가지야. 넷째, 신뢰가 재산입니다. 단골 1명. 1년에 30만 원 씁니다. 10년이면 300만 원. 20년이면 600만 원. 3대가 오면 1,800만 원. 바가지 한 번 씌우면 10만 원 더 법니다. 하지만 1,800만 원을 잃습니다. 어떤 게 이득인가요?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다섯째, 인터넷을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글 하나 올라와 봤자 누가 그걸 봐. 보입니다. 다 봅니다. 요즘 손님들 오기 전에 검색합니다. 간 다음에 리뷰 씁니다. 별 하나 리뷰. 1개만 달려도 손님이 줄어듭니다. 10개 달리면 반토막 납니다. 20개 달리면 망합니다. 인터넷 평판이 생명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다 어겼습니다.
가격 불투명하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더 받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했습니다. 신뢰를 돈으로 바꿨습니다. 인터넷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폐업입니다. 30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오래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버는 길입니다. 바가지 씌워야 돈 번다? 아닙니다. 바가지 씌우면 망합니다. 남들도 다 그래?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도 망합니다. 살아남는 건 정직한 가게입니다. 당장 안 들키면 괜찮아? 아닙니다. 언젠가 무조건 들킵니다.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녹음됩니다. 촬영됩니다. 캡처됩니다. 정직이 정답입니다.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카센터 가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미리 검색하세요. 가격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데랑 비교하세요. 영수증 꼭 받으세요. 상세 내역 확인하세요. 이상하면 다른 데 가세요. 인터넷에 글 쓰세요. 다른 사람도 안 당하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바가지 씌우는 가게는 망합니다. 정직한 가게는 삽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업자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게 막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손님이 바가지 안 쓰게 막는 힘이 됩니다. 저처럼 30년 쌓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람, 욕심 부리다가 전부 잃는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정직하게 뿌리세요. 그래야 정직하게 거둡니다. 감사합니다.